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세무사 유찬현입니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집을 두 채, 세 채 갖고 있을 때는 뭐 한 채 정도는 내가 거주하고 한 채는 나중에 노후 생활을 하면서 뭐 월세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아니면 뭐 아이들 결혼할 때 한 채 준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련을 했는데요. 이런 계획들이 다 이제 틀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으면 종부세가 엄청나게 나와요. 사실은 한 채는 세를 줘가지고 거기서 세 받아가지고 노후 생활을 연금하고 해서 이렇게 지내려고 했는데, 세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종부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민하다가 결론적으로 내가 이걸 처분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계속 주택 가격은 올라갈 것이니 자녀들도 주택 사기가 쉽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걸 자녀한테 물려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종부세도 좀 절세가 되고 자녀도 집을 좀 마련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증여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이 사례는 좀 특이한 사례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사례를 통해서 아버지의 고민과 아버지가 생각하는 방안, 또 그거에 따른 어떤 이 세부담액, 또 자금 부담액, 그리고 자녀의 생각,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준다고 하는데 아들은 그걸 왜 받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강남에 집을 한 채를 가지고 거주하면서 2013년도에 아파트 분당에 분양 아파트를 하나 더 취득을 했습니다. 지금 집 두 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부세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은퇴해서 지금 연금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종부세가 너무 많아서 연금 받은 걸로 종부세 내고 나면 생활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거 처분을 하면 종부세가 별로 걱정이 없어요. 한 주택을 갖고 있으면 고령자 공제, 또 그다음에 장기보유 공제 이런 거 해주기 때문에 사실 세금이, 종부세가 그렇게 걱정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냥 넘겨주면 어떨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근데 아들이 27인데 마침 지금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좀 받고 있어요. 직장 새내기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주민등록도 동일세대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주려고 하는 이 주택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였냐면 2013년에 분양을 받았어요. 2013년에. 그때는 미분양 났던 주택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그 미분양 주택을 취득을 하면 나중에 양도할 때 5년 동안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겠다. 예. 일단 양도세 100% 감면 해주겠다. 그 다음에 중과세 하지 않겠다. 그거 팔더라도 중과세. 만약에 2주택 이상인데 이게 5년간 감면이기 때문에 5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중과세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주택 팔 때 주택수에다 포함시키지 않겠다. 뭐 이런 엄청난 혜택을 준 주택이에요. 그래서 이 주택을 그때 5억 주고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이게 완성이 돼가지고 세를 줬는데요. 현재 세를 줘가지고 6억 5천에 세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5년이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5년
이후가 되면 앞으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발생한 양도 차익은 100% 감면받게 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시세는 한 1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고시가액은 6억 정도로 지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야, 이게 10억인데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아. 그런데 이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 5천이 있지만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고맙게 받아라. 그리고 부모님한테 앞으로 효도하고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아들에게 이걸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징여라고 밖에는 생각을 못하고 계시는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아버지가 지금 선택 가능한 방법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추려봤습니다. 4가지는 아파트를 전체를 다 증여하는 거예요. 또는 부담부증이니까 채무를 아들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을 네가 떠안고 나중에 세입자가 나가면 네가 임대보증금 내줘라. 그리고 네가 거기 들어가 살려면 6억 5천 임대보증금 내주고 네가 살아라. 그래서 일부는 자녀에게 부담시키는 이런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시가로 매매하는 거, 10억에 파는 거예요. 아들한테 10억에 파는 겁니다. 너 10억 주고 사. 근데 아들한테 10억 주고 파는 건 좀 그러니까 좀 싸게 팔면 안 될까 그래서 싸게 파는 겁니다. 아들한테 좀 싸게 팔자. 네. 그래서 이 4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제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별로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금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체 증여인데요. 전체 증여라는 것은 주택가격이 10억이니까 10억을 증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10억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되냐면 5천만 원은 성인 자녀 5천만 원 공제해 주니까 9억 5천만 원에서 과세를 하죠. 세율은 30%고요. 그다음에 6천만 원은 누진 공제해 주니까 증여세가 2억 2,500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정지역 내에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12%고 그다음에 부가적인 교육세나 농특세를 합치면 13.4%를 내야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8천만 원 정도, 취득세가 8천만 원 나옵니다. 이런 것을 증여할 때의 취득세는 매매할 때는 매매 거래가액이 취득세 과세표현이지만 증여할 때는 매매가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고시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거기다가 이거 과세합니다. 그래서 고시가액 6억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 부담세액은 3억 54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이거를 넘겨줄 때는 10억짜리를 넘겨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10억이지만 여기에 6.5억이 전세가 있단 말이죠. 이 전세보증금을 이걸 넘겼으니 당연히 전세보증금은 아들에게 이것을 줘야 되겠죠. 예. 이 6억 5천만 원 아들에게 넘겨줘야 그래야 아들이 이걸 떠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억을 증여하려면 6억 5천만 원을 아들에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보증금 6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아들에게 줘야 돼요. 그러려면 아버지가 6억 5천만 원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6억 5천만 원을 마련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들은 뭐 무지하게 행복하죠. 왜냐하면 6억 5천만 원 받아가지고 3억 내고 그리고도 3억 4,460만 원이 남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투자를 재투자를 하면 되겠죠. 다른 투자를.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6억 5천만 원을 마련해야 되는 굉장히 큰 숙제를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 해서 두 번째 방법이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라는 것은 이 채무를 보증금 6억 5천 원이요. 이 집주인이 이걸 나중에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부채예요. 예. 근데 이걸 아들이 떠안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들이 대신 갚아준다는 거죠. 아들이 나중에 6억 5천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을 돈 주고 산 거나 똑같다. 그래서 이거는 양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양도세가 과세돼요. 그리고 나머지 3억 5천만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죠.
자, 부모의 양도세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양도세는 6억 5천이 양도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가액 6억 5천이고요. 취득가액은 이게 5억에 분양받았다고 했으니까 5억 중에서 전체 10억 중에 6억 5천만 원이 양도가액이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게 3.25억이 이 6억 5천에 대한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5억을 빼면 양도차익이 3.25억이 나오고요. 장특공제는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장특공제가 가능하죠. 이 장특공제는 일반 과세일 때 중과세 하지 않으면 일반 과세인데요. 일반 과세 할 때는 장특공제가 되는데 장특공제가 보유기간별로 보유기간별로 1년에 2%씩 가능하죠. 그래서 5년을 보유했기 때문에 5년간 10%가 공제됩니다. 요 양도 차익에. 그래서 3,250만 원이 공제돼서 세금은 9,175만 원이 되는데 이게 100% 감면이에요. 그래서 농특세만 20% 냅니다. 그래서 여기 20%는 1,835만 원에 세금만 내면 아버지의 양도세는 끝이 나는 거죠. 자녀는 3억 5천을 증여받았으니까 5천만 원을 뺀 3억에 대해서 세금이 증여세가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5천만 원의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이때 취득세가 계산하기가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요거는 매매고 요거는 증여잖아요. 그러면 요건 매매에 대한 취득세, 요건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것이죠. 예, 증여에 대한 취득세는 조정지역 내 3억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는 당연히 13.4%를 내야 되겠지만 매매에 대한 취득세는 1세대가 두 번째 주택을 사면 8%, 세 번째 주택을 사면 12%인데 아들이 27살이에요. 27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별도로 해놔도 이거는 독립세대로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들이 주택을 사는 건 한 세대가 두 번째 집을 사는 거기 때문에 8%를 내야 되지만 주민등록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30세 미만이라도 주민등록이 분리된 상태에서 직장을 다녀서 소득이 있다면 별도세대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분가를 시킨다면 취득세는 1주택에 대한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억짜리 부동산이기 때문에 1주택은 3.3%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3%, 증여는 13.4% 하면 취득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 1억 1,835만 원의 세액 부담을 자녀가 부담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취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분가를 해야 되고요. 이럴 경우에 부모는 뭐 1,835만 원 양도세 조금 내면 되는 거니까 큰 부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취득세와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1억 1,835만 원을 마련해야 돼요. 이 돈을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벌어놓은 돈 가지고 내야 되는데 직장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돈 마련할 리가 없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빚을 져야 되고요. 그 빚을 지면 이제 매달 이자를 내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런 두 번째 문제를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근데 세 번째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증여 말고 팔아버리면 어떨까? 자녀에게 매매를 해버리자. 10억에. 그러면 아버지는 10억에 매매했으니까 10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양도세를 쭉 계산해 보니까 1억 5,460만 원이 나와요. 양도세만. 그런데 이게 100% 감면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도 안 내도 돼요. 그래서 농특세만 20% 내면 되니까 3,092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들은 매매를 한 거니까 세금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10억이기 때문에 3.3%를 하면 3,3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당연히 분가를 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분가하지 않으면 8%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10억짜리 부동산에 6억 5천 전세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를 빼고 나머지 3억 5천은 자녀가 아버지한테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는 이 3억 5천을 마련해야 돼요. 그러면 3억 5천에다가 3,300만 원 취득세 마련해야 되고요. 또 밖에 나가서 분가를 해야 되니까 분가할 거주할 주택을 또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4억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4억 이상을 어디서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안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대안으로 저가 매매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저가 매매는 10억짜리 부동산을 7억에 파는 거예요. 야, 자녀한테 너무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아니, 자녀한테 제값 받으면 좀 이상하잖아. 싸게 팔지.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세법은 특수관계인 사이에, 특히 자녀 간에 싸게 부동산을 처분하게 됐을 때는 두 가지의 그 세법을 적용하는데, 양도자에게 적용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증자에게 적용하는 게 있어요. 양도자에게는 시가의 5%보다 낮은 가액으로 팔면 파른 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가로 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해요. 사실은 대가는 7억을 받았지만 양도세는 10억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싸게 팔아도 양도세는 제대로 내라 이 얘기예요. 수증자 입장에서는 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중 작은 금액이죠. 작은 금액까지는 싸게 사도 그 싸게 사서 이익을 얻은 만큼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짜리를 7억에 샀으면 3억을 이익을 보는 거죠. 3억을 이익을 받죠. 그 이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증여세 과세를 안 한다는 겁니다. 증여세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의 양도세는 자녀는 7억을 아버지한테 드린 거죠. 7억을. 7억을 드렸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7억을 받았으니까 양도할 때 양도가액은 7억이 돼야 되는데 양도가액을 7억으로 안 하고 10억으로 한다는 거예요. 10억으로 하면 아까 똑같이 계산해 보면 1억 5,460만 원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부동산이 5년간 양도 차익은 100% 감면한다는 거예요.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든 세금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7억으로 하던 이걸 10억으로 하던 부모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물론 7억으로 하면 양도세가 좀, 농특세가 좀 줄어들겠죠. 근데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20%인 3천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7억이 아니고 10억으로 과세된다고 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부담되질 않아요. 자녀의 경우에는 7억 주고 샀잖아요. 그럼 7억을 주고 샀는데 1세대가 7억, 아파트를 7억 주고 샀으면 2%죠. 그래서 교육세까지 합치면 2.2%를 내기 때문에 1,540만 원의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분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녀는 지금 7억에 샀는데 보증금이 6억 5천이니까 7억에서 6억 5천을 뺀 5천만 원. 5천만 원은 부모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대가니까. 그래서 당연히 5천만 원을 부모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분가할 주택을 얻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다 합쳐봐야, 이거 합쳐봐야 6,540만 원이고 분가할 주택 얻는 이 비용까지 합치면 뭐 7, 8천만 원이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전략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네 가지를 다 합쳐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금 비교예요. 세금을 비교를 해보면 전체 증여할 때는 부친은 양도세가 없죠. 다 증여했으니까. 아들은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증여세가 2.25억이고요. 취득세가 8천만 원에서 3억 540만 원의 세금 부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담부 증여했을 때는 아버지가 양도세를 이만큼 내고요. 자녀는 증여세 이만큼 내고 취득세 이만큼 내서 1억 3,670만 원의 부담이 생기는 거죠. 총세금이요. 시가 매매를 하면 10억의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양도세에 감면받아서 3천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되고 자녀는 증여세가 없고 취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6,392만 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저가 매매했을 때는 아버지의 양도세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받기 때문에 10억에 파나 7억에 파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취득세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만큼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금이 가장 적게 나가는 전략은 4번 저가 매매입니다. 그죠? 저가 매매. 그러니까 이 세금은
가족의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가장 적게 나가는 것이 이 전략이겠죠. 그래서 이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전략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다른 걸 쳐다봐야 되는데 뭘 쳐다봐야 되느냐, 뭘 확인해야 되냐면 자금 부담이에요. 자금 부담. 그러니까 이런 자금 부담인데 특히 이 자금을 세금은 적게 내지만 자금 부담이 만약에 커져서 그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 전략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증여를 했을 때는 아버지가 6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 보면 이 경우에는 돈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라 3억 4천만 원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최고죠, 이게.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최악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부친 1억 1,800만 원인데 아들은 1억 1,8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 시가 매매는 아버지는 3,090만 원인데 아들은 3억 8천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3억 5천이라는 대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저가 매매인데 저가 매매는 아버지한테 줘야 될 돈은 5천만 원이고 나머지 세금이고 아버지는 3천만 원 세금 내면 되니까 각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아버지는 최악이에요. 이 방법은 아들한테는 최악이에요. 거의 4억이 넘는 돈을, 4억 가까이 되는 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충을 해보면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서로가, 양자가 다 좋은 방법으로 선택해보면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는 거죠. 전략사입니다. 물론 이런 자금 부담이 고려해야 될 것은 이런 6억 5천이라는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자녀한테로 이전되는 것 뿐이죠. 이것도 아버지한테로 이전되는 것 뿐이죠. 세금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꼭 이 자금 부담이 외부로 유출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세금 부담과 이 자금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금도 작으면서 자금 부담도 서로가 부담이 없는 그러한 방법은 바로 4번이라고 전략 4번 저가 매매. 그래서 저가 매매 방식을 가지고 이것을 넘기기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결론은 취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어찌됐든 자녀를 100% 이게 증여가 아니고서는 매매의 방법을 선택하려면 자녀를 분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자산을 이전시켜야 돼요. 분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의 자금 부담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세금도 가장 적은 방법, 저가 매매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녀는 6,54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 돈을 마련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저축한 돈 또는 대출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정이 안 되면 부모한테 조금 뭐 증여를 받을 수도 있죠. 왜냐면 이거는 그 저가 매매는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를 안 낼 수 있으니 뭐 5천만 원을 증여받아서 이거를 세금을 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원래 10억짜리인데 7억으로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아들이 이거를 만약에 15억에 처분을 한다면 그러면 원래 10억에 샀으면 요렇게 해서 5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면 되는데 요렇게 함으로써 8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게 되니 이 양도세가 5억에 대한 양도세가 아니라 8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는 것은 자녀에게는 손해가 아니냐. 결국 지금 세금을 적게 내지만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익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 아들은
요 7억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8억이 생겼지만 아들이 여기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충족을 합니다. 비과세 충족. 예. 비과세를 충족을 해서 이거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그리 많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취득가액이 3억 줄어든다고 해서 그만큼 양도소득세에서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꼭 들어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 양도를 한다면 이 양도세도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전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다 알겠어요. 부모님도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들의 생각입니다. 아들 생각입니다. 아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고민이 있어요. 아들이. 이게 부모님 재산이니까 언젠가는 어차피 받을 거야. 근데 왜 하필 지금이지? 이게 저 재산은 언젠가 내가 받을 건데, 뭐 아버지가 저거를 뭐 남한테 줄 건 아니고 나 줄 건데, 왜 지금 저걸 날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지? 하는 물음이에요. 근데 그 물음이 진짜 합당한지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받아서 좋을 일이 뭐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나한테 이익이 되려면 이걸 받은 다음에 5년 후에 증여받고 5년 내에 처분하면 증여받은 효력이 하나도 없어져요. 예, 그리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5년 후에 그 주택을 내가 양도해가지고 이걸 팔게 되면 뭐 10억 이상 받을 거니까 그러면 6억 5천 내주더라도 돈이 생기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 5년까지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일이 없어요. 좋은 일이. 그런데 나쁜 일은 뭐가 있을까? 우선 첫째로 저거를 내가 증여받으려면 저가로 매수하려면 일단 아버지한테 5천만 원을 드려야 되고요. 또 취득세도 내야 돼요. 또 방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는 대출을 받아야 돼요.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돼요. 아니 나한테 지금 내가 집이 생겼는데 그 집을 내가 쓸 수도 없고 내가 들어가 살 수도 없는 집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야 되고요. 또 재산세도 내야 돼요. 또 세입자가 뭐 집 망가졌다 그러면 수리비도 내가 내야 돼요. 이상한 집에 월세도 내가 내야 돼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또 있어요. 그래, 너가 여기 나중에 들어가 살면 되잖아. 근데 이거 들어가 살려면 전세보증금 6억 5천을 내가 마련해야 돼요. 아니, 직장 생활하면서 6억 5천을 어떻게 마련하지? 물론 결혼해가지고 배우자와 같이 들어가 살 건데 그러려면 6억 5천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봉급을 받는 대로 정말 한 푼도 쓰지 않고 철저하게 돈을 모아가지고 6억 5천을 빨리빨리 마련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물론 부자가 되려면 돈을 안 쓰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에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고통의 시작이죠. 또 한 가지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영끌해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한다 막 난리인데 내가 이 부동산만 없으면 내가 청약을 통해서 좋은 집을 받아가주면 로또 당첨이 되는 것 같아서 돈도 벌 수 있고 또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도 투자할 수도 있고 막 이런데 이 집을 받아놓으니까 대출이 안 돼요. 그러면 청약도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재테크가 불가능해져요. 아니 아버지가 그거 나중에 주시고 나는 지금 나의 상태에서 내가 재테크를 할 수 있고 뭐 청약도 하고 대출도 받아서 좀 재테크를 좀 해서 돈을 좀 모아놓은 다음에 그때 아버지가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걸 미리 줘서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상담하고 컨설팅을 하다 보면 부모는 자녀에게 주고 싶은데 자녀는 그걸 왜 받아야 되나? 어떤 사람은 안 받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주려면 자녀하고 같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마치 선심 쓰듯이 내가 재산 물려주니까 너는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해? 예, 아버지의 마음은 그럴 수 있지만 아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부모의 재산은 아들과 공동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녀와 같이 고민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오랜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주택을 하나 넘기는 것도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종부세 부담이 되니 네가 빨리 가져가라 라는 식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자녀들과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좋은 증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증여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